수열의 극한 19번부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열의 극한 19번은 다음 보기의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일단 수열이 일단 등비수열인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거예요. ar의 n-1승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a와 r과 요 n 중에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a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요 r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공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등비수열의 극한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이 공비예요. 예를 들어서 공비가 한 2분의 1쯤 된다. 그러면 2분의 1의 n승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0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될 거예요. 그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그죠? 마이너스 32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긴 하지만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죠? 요때는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은 모두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로 r이 1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 r이 1인 경우는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그죠? 이 공비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모든 항이 다 이 첫 번째 항이에요. 공비가 1이라서. 그렇지만 r이 1인 경우도 등비수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r이 1이라면 첫 번째 항만 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첫 번째 항으로만 이제 계속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첫 번째 항 떼고 그냥 이렇게 아래 n승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건 요거의 극한값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r이 1이라면 이 경우라면 r은 1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의 모든 경우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하게 되겠죠.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짝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자, 이 경우는 이제 진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큰 경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그죠? 자, 이 경우는 발산하게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에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거나,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에만 이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문제 19번하고는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 공비하고 상관없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다른 문제 풀 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공비와 상관없이 수렴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예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첫 번째 항이 0인데 공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다 곱해봐야 0이니까. 그죠? 예외지만, 그렇지만 요것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별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것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공비가 1일 때 수렴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19번 문제는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공비만 찾아내면 되는데 1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은 뭐 요 사이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발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그 4에서 로그 5를 뺀 건데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가 되는데 이게 로그 5분의 4예요. 그죠? 자, 로그 5분의 4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공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밑이 10인 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10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 5가 들어있게 5분의 4가 여기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로그 10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그 10이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인데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10분의 1과 1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이너스 4분의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3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분모에 있는 이 n 플러스 1이 좀 눈에 걸리긴 하는데 4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은 4의 n승에 4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4의 n승에 4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태가 4의 n 플러스 1승이죠. 위에 n승이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4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4분의 5의 n승에 해당돼요. 그래서 4분의 5가 공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근데 4분의 5라는 건 1보다 크죠? 그죠? 4분의 5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루트 안에 이렇게 9의 n승하고 2의 2n승이 있는데 요걸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 루트 9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루트 3의 2n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3의 n승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2의 2n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의 n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루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이제 끊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값의 크기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분자 분모가 현재 둘 다 무한대로 가는 상태예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볼 수 있고요. 그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다항식일 때는 분자 분모의 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차수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석, 이 문제풀이의 정석은 분모 중에서 큰 놈, 분모 중에서 큰 것으로 위아래를 나눠준다. 분자 분모를 나눈다.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아래를 뭘로 나눠야 되느냐? 루트 9의 n승이 3의 n승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루트 2의 2n승이 2의 n승에 해당되니까 이 둘 중에서는 이 3의 n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준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3의 3의 n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3의 2n승이 돼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3의 2n승이 생기는데 3의 2n승분에 여기가 9의 n승이 되고 2의 2n승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도 3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여기 2의 n 플러스 1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3의 n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3의 n-1승이 있고 여기 3의 n승이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루트 속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3의 2n승이 9의 n승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1입니다. 그래서 루트 속에서 이쪽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3의 2n승이 9의 n승이고 그 다음에 2의 2n승이 4의 n승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9분의 4의 n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위에가 2의 n 플러스 1승인데 이것은 2의 n승에 2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를 앞으로 끄집어내보면 3의 n승분의 2의 n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3분의 2의 n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3이 n번 곱해져 있는 거고 분자가 3이 n-1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분모가 3이 하나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약분돼서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r의 n승의 극한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분의 4하고 여기 있는 3분의 2는 1보다 작아요. 그죠? 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서 전체 극한값은 3분의 1만 남아요. 그죠? 분모는 1만 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AN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알파로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알파로 두고 나면 이 AN이 둘 다 알파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건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분모의 큰 놈 5의 n승이 3의 n 플러스 1승보다는 더 크니까 5의 n승으로 위아래를 한번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5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은 5의 n승분의 5의 n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n승분의 3의 n승이 되고요. 뒤에 an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극한으로는 알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라는 상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5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되고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정리 좀 해보시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건 정리하면 뭐가 되죠? 위에가 5의 n 플러스 1승이고 5의 n승이니까 위가 5가 하나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다 지워지고 나면 위에 5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고요. 자, 이거는 묶어줄 수 있겠죠? 5분의 3의 전체 n승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는 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5분의 3의 그러니까 위에가 3의 n 플러스 1승인데 요것도 3의 n승과 3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 앞으로 끄집어내면 5분의 3의 n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an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극한에서 자 5분의 3은 역시 등비수열의 극한에 해당되는데 역시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것도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0으로 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n은 알파로 가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알파로 가고요. 분자는 5로 갑니다. 이 값이 6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다? 자, 얘하고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공비가,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면 일단 수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자, 먼저 공비를 생각해 보면 공비는 지금 로그 3의 x 마이너스인데요. 이거 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괄호가 없기 때문에 로그 x는 로그 3의 x만 이렇게 로그로 따로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는 뒤에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같다일 때 수렴이니까 이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양변에 2를 더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요. 로그 3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3이 됩니다. 자, 밑이 3인 로그로 생각해 본다면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로그 3의 x 그대로 있고 자,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의 얼마? 27이죠. 3의 세제곱. 그래야 이게 3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로그 3을 떼고 나면 x는 3에서 27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7에서 3을 빼게 되면 이게 전체가 24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부터 시작해서 5, 6, 7 이렇게 쭉 더해서 27까지 정하는 자연수의 합이에요. 자,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 등차수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하고 끝항 더해서 그죠? 항수 곱해서 2로 나누게 되는데 항의 개수를 셀 때 여기에 앞에 1, 2, 3이 있다면 이게 전체가 27개죠. 그런데 앞에 3개가 없으니까 이것은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는 자연수의 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경우를 뺐어요. 그죠? 사실 A가 0인 경우를 뺐는데 야, 이거는 별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답 내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예요. 그죠? 여기가 1일 때 첫 번째 항이니까 로그 3의 x-2가 0인 경우는 여러분이 별도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는 공비하고 상관없이 수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그 3의 x가 2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x의 값은 얼마냐면 9가 돼요. 근데 9가 사실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A가 0인 경우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요걸 추가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체크했다가 조금 더 문제 풀 때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3번은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조사하라는데 지금 이 R이 어떤 값인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수렴 여부는 결국 이 R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R을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수렴한다는 것은 -1과 1 사이라 그랬어요, R이. 그러니까 요 경우가 한 경우가 있겠죠. R이 요 값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값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자, 요게 세 번째 해당돼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도 있는데, R은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총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면 R의 n승은 무조건 다 0으로 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은 R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점점점점에서 -1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대값 R이 이번에는 1인 경우인데, R이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R이 1인 경우, 자, 이 경우라면 R의 n승은 그냥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분모는 2로 가고요. 그죠? 분자는 1-1이 돼서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이때는 R의 n승이 무한으로 발산하게 돼요. 계속 커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자, 뒤에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R의 n승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R의 n승이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자, 그러면 R의 n승으로 위아래를 나눠줍니다. 그럼 여긴 1이 되고요. 여기는 R분의 1의 n승이 되죠. 여기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분의 1의 n승이 되고요. 자, R의 n승이 n이 커짐에 따라 무한으로 접근하니까 R분의 1의 n승은 R이 커짐에 따라 0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R이 무한으로 가니까요. 그죠? R분의 1이, 그러니까 R의 n승이 무한으로 가니까 이건 분모가 점점 커지는 꼴이 돼서 이건 0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은 둘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은 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화살표로, 여기는 이퀄이고요. 이쪽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R 값에 따라서 수렴 발산 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자, 2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R의 2n승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R의 n승이,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과 이 값, 그 다음에 이 값,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R의 n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R의 2n승 같은 경우는 R의 제곱의 n승이기 때문에 실제로 음수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요 사이 하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눠보면 됩니다. R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R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인 경우, 요 경우,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눠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제곱의 n승은 무조건 0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1 플러스 R의 2n승분의 R의 2n승에서 이 분자가 0으로 가죠. 요게 0으로 가면 분모는 1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이라면 당연히 요 극한도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체 극한은 요게 1이고 1이고 1이니까 2분의 1로 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요 극한이 무한으로 가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의 2n승분의 R의 2n승에서 요거와 요게 둘 다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R의 2n승으로 위아래를 한 번씩 나눠주면 R의 2n승분의 1이 되고요. 여기 1 되고 여기 1 되죠. 자, 그런데 R의 2n승이 극한이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수에 해당되는 것은 0으로 갑니다. 그죠? 분모가 무한으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수렴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값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R이 1일 때가 B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가 R의 제곱이 1보다 클 때와 같으니까 요때 A는 1이 되겠고요. R이 0과 1 사이, 그죠? R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C가 제로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